표면적으로 나오는 성적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 선수를 영입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성적이 2군에서 이렇게 안 좋은 선수를, 특히 제구가 완전히 아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선수를 올해 성적만 보고 영입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사실 안아야만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합리적인 추론은 11월에 던지는 걸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의 2군에서의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사실 처참한 어떤 숫자적인 기록과는 무관하게 기록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좋은 점을 한 개를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올 시즌 기록이 너무나 좋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제구가 완전히 안 되는 그 이유가 명확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된 것을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스프링 캠프를 치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해요. 무언가를 분명히 직접 받고 거기서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믿고 이 쿄야마 선수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가 됐기 때문에 이 선수가 왜 데리고 왔니 뭐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의미가 없고, 왔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하게끔 우리는 응원을 해야죠.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뭐 계속 아무 일도 없다가 어제 오늘 굉장히 빅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에 이어가지고 아시아 쿼터 선수,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개편이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생각지도 못한 거물 투수 코디네이터 한신 타이거즈 1군에 올해까지 있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왜 오셨나 싶을 정도의 너무나 거물 인사인데, 일단은 쭉 소개를 드리고, 아무래도 아시아 쿼터 선수인 쿄야마 마사야 선수, 그 다음에 또 투수 총괄 코디네이터로 오게 된 카네무라 사토루, 코디네이터라고 해야 되는지 코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신 코치라고 할게요. 아무튼 카네무라 코치까지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두 분 말고도 그 1군 수석 코치의 강석천 코치, 1군 수비 코치의 이현곤 코치, 그다음에 1군 작전 코치의 조재영 코치, 퓨처스 타격 코치의 정경배 코치, 그다음에 드림팀 배터리 코치의 용덕한 코치, 그다음에 드림팀 자율 코치의 진해수 코치까지 이렇게 그동안 정말 뭐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아시아 쿼터에 이어가지고 이제 코치진도 외국인 코치에다가 또 국내 코치진까지 대거 영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또 서천 코치는 마무리 훈련도 같이 했지만 이영곤 코치는 롯데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분인데 또 롯데 코치로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재영 코치도 뭐 마무리 코치 때 그 강석천 코치와 같이 왔었는데, 정경배 코치도 롯데하고는 뭐 큰 인연이 없었던 분인데 롯데로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덕한 코치야 동아대 출신이고요. 또 롯데로 선수 뛰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는 동아대 코치로 있다가 또 팀으로 오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은 너무 소식이 많으니까 뭐 아무래도 좀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쿄야마 마사야 선수, 그 다음에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쿄야마 마사야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이 선수가 어제 이미 뭐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오피셜이 안 뜨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오피셜이 뜨게 됐고, 뭐 사실 기록이 좋지 않아서 좀 걱정도 많지만 일단 우리 선수가 됐으니까요. 저는 뭐 좋은 쪽 위주로 좀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기본적인 인적 사항, 98년 7월 4일생 선수고 183에 80kg, 체격도 뭐 이상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고 우투 우타의 선수, 그 다음에 총액 15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요. 지난 11월 마무리 캠프가 진행된 미야자키 현장에서 입단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영입을 한 선수예요. 그 다음에 장점은 최고 155kg의 직구, 그 다음에 낙차 큰 스플리터가 가장 큰 주무기인 선수고, 간결하고 부드러운 투구 폼을 가지고 있다는 구단의 평가, 그 다음에 직구의 회전력과 변화구의 궤적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9시즌 동안 활약을 하며 1000이닝 이상을 뭐 1군, 2군 통틀어가지고 경험을 한 선수고, 일단 롯데 구단에 따르면 이 선수가 선발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높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인데, 본론적인 얘기로 가기 전에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관상 야구 시간 잠깐 가질 건데, 일단 이 사진은 자이언츠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 인사 영상 올라온 거고, 인상이 굉장히 멀끔하고 좀 핸섬하고, 그래서 인상은 굉장히 좋고 좀 전형적인 일본 모범생 선수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에요. 근데 그 첫 마디가 진짜 추월을 한국말로 하면서 약간의 그런 사차원적인 부분, 약간 마이눈광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올해 등장곡은 베이비몬스터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그룹은 가장 좋아하는 그룹으로 베이비몬스터를 꼽았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상은 좋다. 네, 그리고 좀 멀끔하게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해온 거는 굉장히 저는 좀 태도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닮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약간 전민재 선수 느낌도 조금 있고 그 이강인 선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아무튼 인상 및 관상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관상 토크라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약간 생긴 것만 보고 약간 어떤 거 할 것 같은지, 근데 굉장히 착실한 이미지라서 약간 뭐 공무원 아니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약간 요런 인상. 그러니까 운동선수 느낌은 별로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좀 공부 잘했을 것 같은 인상인데 이건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제 그 기록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쿄야마 선수의 일본 프로야구 경력이고 통산 84경기에 나와가지고 1군 기준이에요. 49경기 선발 277.2이닝을 던졌고 1군에서 통산 평균 자책은 4.60. 안 좋죠 사실 일본의 어떤 투신 타병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14승 23패 5홀 169개 4사구인데 160포인트에서 9개 사구 222 탈삼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장 불안한 요소가 제구가 너무나 좋지 않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삼진 보이넷 비율이 1.31밖에 안 되고 9이닝당 보이넷이 5.77개 대단히 안 좋죠 사실. 그 다음에 9이닝당 삼진은 8개인데 이건 삼진 수치는 뭐 괜찮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아무래도 보이넷이 너무 많다 커리어 내내 그 점이고, 빠른 볼인데 제구 안 된다는 점에서 뭐 일본판 윤성빈이다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아무튼 불안 요소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WHP는 통산 1.68. 뭐 보이넷이 많으니까 당연히 안 좋고요. 피안타가 306개, 277.2이닝 동안 306개니까 뭐 적게 맞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되게 많이 맞은 건 사실 또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피홈런이 30개인데 9이닝 홈런이 1.08개. 홈런도 적게 맞은 편은 아니에요. 막 조금 많이 맞은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70.2이닝 동안 홈런을 30개 맞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리그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일본 리그가 돌공인데 그거를 감안하면 다소 홈런도 조금 많이 맞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위키에 있는 그 연도별 표인데 가장 빛났던 해가 일단은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닝은 작은데 이때 22.1이닝 던져가지고 2.01 평균 자책이 기록을 하면서 평균 자책으로 가장 좋았고, 가장 빛났던 해는 2018년인데 이때 그 개막 3연승을 달리면서 좀 화제를 모았던 선수인데 그래도 6승 6패 5.64 59이닝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커리어 내내 사실 1군보단 2군에 더 많이 있었던 선수고, 사실 기록적으로는 1군에서 막 빛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에는 2군에서만 뛰었는데 일본에서 사실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5이닝 평균 자책 6.46이에요. 6.46. 그리고 평자보다 더 안 좋은 거는 25이닝 던지는데 사사구가 28개다. 근데 21분에 7사구. 그러니까 보이넷도 보이넷인데 사구가 7개라는 거는 아예 뭔가 진짜 좀 뭔가 문제가 큰 게 있다라는 얘기거든. 단순히 제구가 안 좋은 문제가 아니고 뭔가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삼진은 20개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9이닝 보이넷은 10개가 넘어가고 9이닝당 삼진은 7.62개, WH 2.94인데, 그러니까 좀 종합을 해보면 도대체 이 선수를 왜 영입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사실 방송 준비를 좀 길게 했는데 기사들도 다양하게 보고 또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있는 글도 다양하게 봤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성적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 선수를 영입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성적이 2군에서 이렇게 안 좋은 선수를 특히 제구가 완전히 아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선수를 올해 성적만 보고 영입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사실 않아야만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합리적인 추론은 11월에 던지는 걸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의 2군에서의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사실 처참한 어떤 숫자적인 기록과는 무관하게 기록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좋은 점을 한 개를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올 시즌 기록이 너무나 좋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제구가 완전히 안 되는 그 이유가 명확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된 것을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그 스프링 캠프를 치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해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15만 달러도 2억 원인데 돈을 땅에다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센 조영래 기사가 있는데 그 롯데구단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구가 불안한 점을 안 보고 뽑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구가 불안한 거 보고 뽑았는데 구위 자체가 매력적이다. 잠재력은 확실히 갖고 있는 선수다. 최근 성적이 안 좋긴 했지만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게 24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24년의 그런 좋았던 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영입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구가 무너진 이유가 선발로 빌드업을 잘 하다가 불펜으로 가면서 망가진 케이스라고 우리는 판단했다. 그래서 다시 선발로 빌드업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구단에서는 이 쿄야마 선수를 선발로 빌드업을 시키고 선발로 활용을 할 생각으로 영입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딱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김태형의 살려줘의 멤버로 쓰려고 뽑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프런트에서는 선발로 보고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또 스프링 캠프를 치러봐야 되겠지만 이건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저는 좀 프런트를 좀 믿어보고 싶은 게 에빈 로드리게스하고 제레미 비슬리 선수라는 아주 좋은 외국인 투수 두 명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있는 것 같이 무언가를 분명히 직접 받고 거기서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믿고 이 쿄야마 선수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 선수가 됐기 때문에 이 선수가 왜 데리고 왔니 뭐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의미가 없고, 왔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하게끔 우리는 응원을 해야죠. 그게 당연한 어떤 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박준혁 단장은 이 영입에 대해 가지고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쿄야마 마사야 선수는 회전력이 높은 직구와 낙차가 큰 포크볼이 장점인 선수이며 일본 프로야구에서 선발과 중간 투수로 등판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발 투수진의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단장님도 선발 투수진의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선수가 선발로 빌드업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 선발로 일단 뛰는 것으로 초반에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그게 안 되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면 이제 선발진이 에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 박세용, 나균환, 쿄야마 선수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기본 틀이 짜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사실 이 영입에서 다소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김상진 코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같은 날에 영입 발표가 된 이 카네무라 사토루 피칭 코디네이터 추수 통과 코디네이터가 워낙에 당장 올 시즌에 한신을 일본 리그 평균 자책 1위로 이끈 코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카네무라 코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하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무라 사토루 추수 통과 코디네이터를 소개를 할 건데, 일단 76년 4월 19일생이고요. 선수로도 굉장한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로도 니포넨 바이터즈 95년부터 2012년까지 오래 뛰었고, 한신 타이거즈에서 2008년 2010년, 그 다음에 독립리그 시나노 그란셀로즈에서 마지막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일본 프로야구 통산 성적이 15시즌 동안 통산 271경기, 선발 210경기 나와서 1429.1이닝, 평균 자책기 3.89, 89승 81패, 그리고 3회 올스타예요. 89년, 2004년, 2005년 올스타고 2006년 니포넨 파이터즈의 재팬 시리즈 우승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로서 상당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이 카네무라 코치가 되겠는데, 일단 한신 타이거즈에 당장 올해에도 1군에서 코치로 활약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영입을 했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물론 뭐 박준혁 단장의 어떤 설득도 좋았을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카네무라 코치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일단 개인적인 어떤 동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남긴 글을 봤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계약 조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개인 인스타그램인데 카네무라 코치의 본인이 이렇게 글도 꽤 길게 남겨놨고, 오늘 이제 계약하면서 사진 찍은 것도 이게 한 장이 아니고 슬라이드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직구장 사진, 그 다음에 쿄야마 선수랑 그 외에 또 같이 온 뭐 통역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식사하는 사진도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글로 그냥 번역기 돌린 거 소개해드리면, 자, 내년부터 KBO 한국 롯데 자이언츠에서 코치를 하기로 결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타이거스를 탈퇴하고 유니폼은 이제 놓을까 하겠죠? 놓을까도 생각했지만 좋을까 놓을까? 네, 아무튼 감사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주셔서 최종적으로 롯데 자이언츠에게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내 안에서 뿌리인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나이를 먹을수록 강해지고 있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앞으로 기회가 없지 않을까? 아직 몸이 건강할 때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나서 롯데 자이언츠의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해시태그에 마지막에 미남 GM이라고 남겨놨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워낙 이제 미남이다 보니까 그게 남긴 것 같은데 좀 눈길 가는 부분이 있죠. 사실이 그 카네무라 코치가 이게 한국계라는 얘기가 자꾸 있었는데 이 글에서 조금 확실히 알 수 있죠. 내 안에서 뿌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한국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2010년 맞나 아무튼 제가 정확한 연도가 생각이 그쯤에 삼성의 외국인 선수로 올본데 했는데 그때도 사실 또 한국계라는 얘기가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본인이 직접 적은 대로 내 안에서 뿌린 한국에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 개인 거에 떠나가지고 일단 뭐 한국 문화나 한식도 워낙에 좋아하는 것을 여러모로 뭐 밝히고 있던 분이라서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요인이 꽤나 큰 것 같아요. 네, 이걸 공식 이렇게 오피셜하게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남길 정도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롯데에 왔는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뭐 이런 개인적인 동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일단 구단에서 낸 그 카네무라 코치의 영입 배경은 불펜 코칭과 로테이션 운영 전략이 능하며 젊은 투수 육성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뭐 한신에서 당장 올해도 그 단 이 시점으로 한 불펜 투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또 굉장히 한신의 올 시즌 불펜 전체 평균 자책 1위를 이끌어낸 코치로 정평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 또 그 불펜 투수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기로 이름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고 특히 2005년 한신 타이거즈의 선발과 불펜진을 모두 성장시켜서 센트럴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그리고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는 선수 및 지도자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자이언츠의 투수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으며 투수 역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라고 일단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투수 총괄 코디네이터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뭐 알려진 바는 없으나 역시나 이 오센 조영래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 김상진 코치가 1군 투수 코치로 이제 메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작년 올해 하반기에 이어가지고 이 카네무라 코디네이터 코치는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동에서 머무면서 1군을 수시로 모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직책 이름이 투수 총괄 코디네이터니까 뭐 1군, 2군, 3군 어디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성장시킬 만한 투수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쪽으로 큰 틀에서 육성을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까지 롯데가 하지 않던 보직이고 또 새로운 어떤 선수 육성 방법인데 전체적인 기조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사실 일본인 코치가 이렇게 팀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나? 롯데 일본인 코치가 근 10년 동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하기로는 조금 찾아보니까 모토니시 주루 작전 코치가 2013년에 활동을 했었어서 모토니시 코치가 제법 오래 롯데에 있었죠. 이게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모토니시 코치가 제법 오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모토니시 코치를 찾아보니까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루 인스트럭터로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2014년에 1군 작전주루, 2015년 2군 타격 코치로 활약을 했다고 하고 제 기억도 좋은 코치였다고 기억을 하고 제미나이에서도 네, 좋은 코치였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이 나서 잠깐 이제 시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카네무라 코치에 대해서 이제 구단에서는 한신에서 젊은 투수들이 직접 키워왔다. 실적이 명확하다면서 또 김상신 코치와의 호흡과 커뮤니케이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고 그 박준혁 단장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서 우수한 투수 자원을 육성해낸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는 투수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구단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뭐 직접 가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인사들이 또 롯데에 합류가 되게 된 소식이었는데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이제 4명인데 4명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영입이 확정이 됐고 코칭 스태프도 이제 뭐 거의 조각이 맞춰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기 전에 해야 될 준비는 거의 다 해가는 것 같고 한 것 같고 이제는 좀 잘 쉬고 또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는 시간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한 달 반 정도 스프링 캠프를 가야 되고 이제 남은 거는 그거죠. 연봉 계약을 일단 해야 됩니다. 연봉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김상수 선수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훈 선수도 사실은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대표의 계약이 이게 뭐 은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은퇴를 시사하는 것 같은 그 인스타그램 상태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정훈 선수는 올 시즌 끝나고 좀 은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뭐 소식들도 오피셜이 나오면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은퇴를 하면 아쉽겠지만 모든 게 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는 거니까 헤어지게 된다면 또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남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좀 기다려 보면서 또 소식이 나오면 전달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좀 길게 얘기를 막 하기가 힘든 게 쿄야마 선수의 기록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사실 일반 팬으로서는 기록 외적인 부분을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뭐 현장 테스트를 했으니까 거기서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리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이싱 2026 롯데 자이언츠